저 새만금 일타 강사에 오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SNS에 네. 그렇게들 많이 돌아다닙니다. 아, 네.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자료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 지난번에 이제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했었고요. 네. 여가위 간사 자격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새만금 문제가 이렇게 시끄러워질 줄, 잼버리 문제가 시끄러워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제 이거 당 차원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네. 이제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네. 각 몇몇 관련 부처에서 이제 네. 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위원회도 이제 준비를 시작한 거죠. 며칠 안 됐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워낙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고 또 그걸 조목조목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셔서 아마 다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선 그 잼버리 자체 몇 가지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최초의 문제가 잘못된 부지 선정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 잼버리 문제를 따지려고 보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부지를 잘못 선정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 첫 단추를 잘못 깼기 때문에 아하.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나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잼버리라는 거는 이제 야영을 해야 되니까 네. 집안이 탄탄한 데다가 좀 네. 숲도 있고 네, 그늘도 좀 있으면서 그런 장소에다 해야 되는데 네. 새만금이라는 데다 이제 유치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새만금으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새만금이 언제적 새만금입니까? 매립한 지 오래됐으니까 10년 넘어서 나무가 네. 자라는 데도 있고 뭐 네. 집안이 단단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다 하는 줄 알았는데 아하. 막상 이번에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디다 했느냐? 저희가 이제 이 참고 화면을 갖고 왔는데 네, 이게 나오는지 그거 띄워주세요. 모르겠어요. 예. 네, 이 많고 많은 새만금 부지 중에서도 맨 밑에 위치한 생갯벌. 아직 전혀 메우지 않은 데를 네. 선정을 해서 이게 이제 해창갯벌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여기 일본 잼버리 말고요. 다른 네. 예. 맨 앞에 거 네, 띄워주세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이 예. 새만금 지역 중에 맨 밑에 있는 그런 맨 아래네요. 네, 예. 해창갯벌이라는 데인데 네. 이거를 이제 새로 메워가지고 이번에 새만금 잼버리 부지로 쓴 거예요. 아하, 예. 이게 굉장히 방대한 면적입니다. 여의도 네. 한 3배 정도 되는 아하, 예. 한 8.84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메워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메우는 과정에서부터 이 모든 사단이 다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네, 의원님 네, 하고 많은 이 장소 중에 네. 이 새만금 매립지를 네, 또 매립지 중에서도 이미 10년 정도 돼서 단단한 땅을 다 빼놓고 네, 저 생갯벌을 네. 선정할 때 네. 그 선정한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군가가 이제 선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선정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는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라북도에서 이제 새만금을 잼버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예. 국가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네. 해서 이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음흠. 그때 이제 말했을 때 새만금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새만금 지역의 일반적인 야영 부지를 생각한 거지 예. 갯벌을 새로 메꾸리라고는 그때는 그때는 예, 이제 아무도 생각을 몰랐다.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까 먼저 띄운 사진이 일본 잼버리 사진인데 네. 저 보니까 일본도 갯벌을 메운 매립지에서 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저희도 일본에서 했는데 왜 우리는 네. 이렇게 일본은 성공적으로 했는데 예. 우리는 왜 이렇게 실패를 했나 하는 거를 찾아보니까 일본은 1965년에 메운 대왕이었답니다. 매립지라고 부를 이유가 그러니까요. 없는 땅이네. 5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진에 자세히 보면요. 나무 숲이 울창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 50년 된 땅이니까요. 네, 녹색이네. 녹색. 그러니까요. 나무 예. 숲이 다 있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야영지가 된 겁니다. 아하, 근데 예. 우리는 이제 이 갯벌을 새로 메우다 보니까 다 네. 아시다시피 제대로 못 메워가지고 아직 메워지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한 말 정도에 뭐 매립이 완성됐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나무 한 폭이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 땅은 네. 이번에 잼버리 야영지를 썼던 땅 네. 아직 짠물이 나오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메워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부지 자체가 준비가 예. 안 된 데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무슨 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네. 땅을 매립하는 것도 뭐 이렇게 많이 시간이 지체됐다고는 하는데 네. 중간에 네.
2017년에 그 이낙연이가 국무총리로 있을 때 네. 이걸 또 편법을 썼다는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글쎄 그건 말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이제 그 생계벌을 메우려고 하니까 네. 넓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의도 네. 면적의 3배인데 이게 이제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네.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7년 12월 6일에 이 새만금위원회를 열어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 자격으로 어떤 말을 했냐면 이거 워딩을 제가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네. 농지기금을 써서 부지를 일단 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 레저지구로 돌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 당시 새만금 이제 잼버리 부지는 관광 레저 부지였어요. 아, 용지.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거 가지고 자기네 돈으로 이제 메꾸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농업용지로 변경을 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완성돼서 갯벌을 다 메꾸면 나중에 관광 레저용지로 도로 돌리자고 했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편법. 예. 좋게 말하면 편법이고 나쁘게 말하면 꼼수입니다. 이거요 법률적으로는 배임에 해당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농지기금을 전용을 그 하는 목적 거죠. 외에 전용을 네. 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농지기금을 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2,150억 원을 농지기금을 전용했습니다. 어이구 엄청나게 배임을 했네. 그렇죠. 2천억 이상을 배임을 2,150억을 끌어다가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메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메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관광 레저용지로 도로 돌리려고 했는데 못 네. 돌린 거죠. 아.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 이제 매립을 할 때 네. 농지로 매립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농지로 매립을 하니까 이게 평평하게. 그럼 농지처럼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농지니까 뭐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요. 그렇지. 농지에 상하수도 시설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논에 상수도 하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배수도 그렇게 잘 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농지로 매립이 된 물을 거예요. 가다둬야 돼요. 논은. 그러니까요. 배수가 아니고. 그래서 농지가 됐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물이 배수가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물웅덩이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비만 조금 와도 물웅덩이가 생기죠. 그럼 물웅덩이에서 해충이 자라죠. 모기 같은. 예, 모기지. 그래서 예. 번식하고 저도 그날 개영식에 갔다가 모기에 물렸어요. 잔뜩. 아이고, 예. 그랬더니 그 개영식 자리에 약간 이제 그 중요한 요인들 앉은 자리에만 모기 기피제를 좀 갖다 놨더라고요. 몇 개. 그러니까 모기가 온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기 기피제 하나씩 조그만 거 하나씩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경희 의원님 쪽 설명하신 거 들으면 네. 이것들이 그 꿍꿍이는 다른 데 있었지 않냐 싶어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거 잼버리는 그냥 핑계고 네. 새만금 30년 가까이 네. 진행되면서 그냥 지지부진했던 이 네. 새만금 네. SOC를 잼버리 핑계로 네. 드립다 그냥 갖다 대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더니 네. 김관영이라는 자가 네. 바로 화를 내면서 막 협박을 하고 나섰어요. 네, 예? 글쎄 뭐, 뭐 이거 어떻게 법적 봐야 조치? 돼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관영 지사가 한 거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김관영 지사 나중에 나오셨으니까. 네. 그런데 그 전에 그 전북도지사 도의원들이 송화진이? 한 예. 그 얘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 제가 옮겨볼게요. 네. 2016년에 당시 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뭐라고 예. 했느냐. 네. 이게 잼버리는 새만금 SOC 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도의원이 2017년에 잼버리 유치한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새만금 개발이다라고 공언을 한 게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예, 그리고 예. 이제 전북 아예 도의원 대놓고 했네. 네, 이것들이. 대놓고 했어요. 그다음에 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북 도의원들은 더 한술 더 떴어요. 예. 전북 도의원들은 도의회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네. 2017년 11월에 예. SOC를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잼버리를 유치했다. 음. 거의 자백에 가까운 수준이죠. 예. 네. 그리고 잼버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공항 같은 SOC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네. 발언도 했어요. 아니 거의 자백에 이런 가깝습니다. 자백들이 있는데 네. 이 김관영이는 도대체 뭘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 그러는 거야? 잘 모르시는 거죠. 이 2016년, 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예. 본인이 이제 지사가 되기 전이고 그때 예. 당시에는 이제 전북에 계시질 않았으니까 모르고 그래요? 하시는 말씀이고요. 네. 그럼 모르면 입이나 닫고 있어야지. 하여튼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애초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새만금의 생갯벌을 잼버리 야영지로 선택한 것부터 네.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에서 전부
새만금을 내세웠을 뿐이지 실제로는 저 잼버리를 내세웠을 뿐이지 네. 새만금에 밀렸던 사업들을 하느라고 네. 예산 갖다 댄 것이 이제 정황이 다 드러났단 그런 말이죠. 거죠. 네. 자, 그러면 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잼버리 대회가 다가오니까 네. 잼버리 조직이나 전라북도가 잼버리 준비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 준비가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아니 근데 준비 자체도 부실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그나마 갯벌이라도 이제 부지런히 준비했으면은 원래 예. 6년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메워가지고 그래도 쓸만한 땅이 됐을 텐데 그 준비 과정도 얼마나 부실한지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돈만 많이 쏟아부었지 진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이거를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중간에 2020년에 이 그 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이 타당성 보고서라 그래서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만든 게 있는데 예. 여기에 보면은 원래 이제 2020년까지는 그 부지를 다 조성하려고 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예정이죠. 왜냐하면 23년에 잼버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랬는데 2020년까지 완공은커녕 2019년 12월까지 진척률이 12.1%. 매립된 용지가 매립 비율이 매립 비율이 12.1%밖에 그러면 안 되는 그때까지 거예요. 여전히 90%는 뭐 아직 안 갯벌로 된- 있는 거네. 네, 여전히 갯벌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하려고는 했는데 이게 이제 네. 정말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우리 중앙정부는 이걸 잘 체크를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보다라고. 중앙정부라는 게 문재인. 네, 문재인 예. 정부 여가부를 예. 이제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가부가 이게 부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잼버리를 못 열겠다고 인지한 게 그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022년 3월에 그러니까 작년 네. 3월에요. 예, 예. 작년 3월에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다가 서한을 보내서 잼버리를 연기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잼버리를 이제 올해 8월에 하기 전에 작년 22년 8월에 프레잼버리라는 걸 그렇죠. 열기로 돼 예. 있었어요. 네. 그럼 작년 3월에 그 공식 서한을 보내니까 5개월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레잼버리도 1년 연기해달라. 그래서 프레잼버리를 작년에 열지 말고 올해 열게 하고 예. 올해 8월에 열을 잼버리를 내년에 열게 내년에 해달라. 해달라. 그러니까 1년씩 다 수년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때 핑계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코로나 얘기를. 끝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예. 뭐 코로나가 심화되고 있으니까 예. 프레잼버리 1년씩 연기해달라고 스카우트 연맹에다가 하니까 스카우트 연맹에서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프레잼버리를 못 열어요 결국. 예. 그래서 이제 제때 열어라 하니까 프레잼버리를 못 열고 올해 8월 1일에 본 잼버리를 열잖아요. 네, 네. 그럼 프레잼버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걸 1년 전에 미리 조그맣게 소규모로 열어서 예. 그 부지의 뭐 행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해보는 사전 거죠. 체크를 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점검할 기회가 완전히 날아간 거죠. 음. 그리고 뭐 올해 6월에 미니 잼버리를 했다 그래요. 근데 네, 저는 네. 제가 여가위 위원인데도 처음 들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뭐 조그맣게 했나 봐요. 그랬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1년 전에 원래 해서 문제점을 다 파악했어야 되는데 예. 뭐 미니 잼버리로 했다고 그래요. 하니까 문제점을 고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행사가 엉망이었다. 이렇게 야, 된 겁니다. 의원님. 이게 이제 작년 3월경에 이거 안 네. 되겠다고 네. 다들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리고 이제 또 정책에서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재작년 네. 그러니까 작년에 프레잼버리도 못 하고 네. 그러면 그 무렵에 네. 이거 새만금에서 못 하겠다. 차라리 장소를 옮기자. 뭐 네. 고성으로 다시 가든지 네. 뭐 아니면 야영 시설이 대한민국 곳곳에 다 있는데 네. 애초에는 무주도 무주도 얘기됐으니까 있었고, 네. 그때라도 장소 옮기자는 얘기는 없었어요? 아이 그렇게 이제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나왔으면은 이런 문제가 일어났겠습니까? 아, 예. 이게 이제 왜 그랬느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새만금이라는 그 연불이라고 치면 예. 그러니까 잼버리라는 연불이 있다고 치면 예. 잼버리에는 관심이 없고 이 새만금 개발이라는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 이제 새만금의 이제 잼버리를 빌미로 해서 새만금에 끌어오려던 SOC 사업 예산 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당에서 이제 추산한 바로는 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10조는 훨씬 넘고 어허. 11조에 조금 못 미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다
단교와 전북도로 당겨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너무 고속도로, 공항 아이, 뭐 이런 것들이죠. 엄청나요. 그러니까 공항은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공항이 제일 돈 많이 드는 것 같죠. 공항이 이 SOC 사업 가져간 것 중에 제일 돈이 적게 드는 거예요. 예. 이제 공항이 8천억 원 정도 음. 이 총사업비인데 이 새만금 국제공항도 제가 아직 확실하게 조사 못 해봤습니다만 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10번인가 탈락했다 그래요. 예. 그랬는데 이제 잼버리 유치했다 그래갖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줍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공항 하기로 했는데 아직 착공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항을 아직 착공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새만금 공항 없어도 잼버리 다 끝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별 네. 필요도 없는데 그렇지. 유치한 예,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새만금 신항만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항만. 이게 3조 2천억 원입니다. 뭐 항만 조성은 돈이 더 들죠. 훨씬 많이 예. 들죠. 그다음에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이게 1조 9천억. 예. 그러니까 2조에 가까운 돈이죠. 예. 그다음에 새만금 지역 간 도로 연결한다고 그래가지고 1조 1천억 원 이렇게 가져간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1조 가까운 돈을 SOC 사업에 이제 잼버리라는 딱지를 붙여서 가져간 거니까 예. 잼버리를 물러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하.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이 사업이 대부분이 지금 아까 새만금 공항 아직 착공도 못했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잼버리가 이게 막을 내렸는데 아직 뭐 그 이외에 도로라든가 항만 이런 네. 거 다 공사 중이거나 예. 이제 공사 예정인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 네. 자, 잼버리를 아무리 딱지를 그냥 그 형식상 붙였다 하더라도 잼버리가 네. 붙어 있는 사업에 네. 예산이 집행되면 이게 언제 준공되는지 정도는 보고 예산 주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근데 그런 말입니다. 사업들은 전부 다 잼버리 대회 이후에 언제 완공이라고 다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돈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 정권 문정부 차원에서 예. 뭐라 그럴까요? 이 잼버리를 할 수 있도록 뭐 밀어준다고 할까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해 준 거죠. 사실 이런 그 공항 같은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해 주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공항 10여 개 중에서 네네. 제대로 그 흑자가 나고 있는 공항은 단 4개밖에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활주로에서 고추 말리는 공장들이 있다니까. 글쎄 예. 말이에요. 고추는 태양초는 잘 될 것 같아요. 영암 그 F1 그 예. 거기에서도 고추 말린다는 얘기 네, 있어요. 네. 그 기억나시죠? 네, 경기장에. 네. 영암에서 했었죠. 자, 그럼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배보다 배꼽을 엄청 키워서 뭘 했는데 네. 어쨌든 그 배에 해당되는 그 네. 배꼽보다는 수십 배 적지만 네. 그 잼버리 자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170억? 네. 그거는 제대로 쓰여졌습니까? 이제 그것도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되고 특히 이제 이번 주 중에 아마 감사원에서 네. 감사에 착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조사를 낱낱이 해봐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전라북도와 이제 집행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이제 집행을 하고 우리 여가부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위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제대로 다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제가 이거 기자회견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어느 정부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지 말고 네. 네. 이 국민 세금이 들어간 이 모든 것은 더구나 국제 행사기 때문에 네. 잘잘못을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예. 이제 전라북도의 이런 그 집행률 같은 게 굉장히 낮아요. 이제 여가부에서 돈을 받아다가 국고를 땄으면은 이걸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집행이 얼마나 늦으냐 하면은요. 국회 여가위가 있습니다. 네. 이 여가위에서 빨리 그 예산 따간 거 집행해라. 집행률 왜 이렇게 낮으냐 어허. 하고 경고를 2021년 1년 회계연도에 세 번인가 부실한 거에 대해서 예. 지적을 하고 그렇게 네. 했어요. 돈 줬는데 왜 안 쓰냐? 네, 집행률이 낮은 거예요. 너네가 그래서 달라 그래서 줬는데 왜 안 쓰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제 2020년, 21년, 22년 3년을 우리가 조사를 예.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전라북도의 그 예산 집행률이 여가부에서 타간 네. 예산 집행률이 2020년에 0%입니다. 너무 제가 이 숫자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진짜 0이었어요. 네, 받아간 돈 그대로 다 그냥 남아 있어요. 네, 이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2021년도 39.1%, 22년도 42.1%로 3년 내내 반도 못 쓴 거 아닙니까? 어허.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했다라는 거는 네.
진척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아하. 그러니까 진척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결국은 이제 작년 2022년에 가서 여가부 장관 당시 정영애 장관이 미뤄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진척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네. 미뤄달라고 할 때 공정률을 보면요. 예. 이 기반 시설 공정률이 37%입니다. 근데 근데 이게 1년 전에 37%, 1년 조금 남았죠. 2022년 3월이면 네. 올해 8월에 할 거니까 예, 예. 1년 한 4개월 정도 네. 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때 공정률이 37%라는 거는 네. 우리가 평창 올림픽하고 비교하면은 아. 굉장히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평창 올림픽은 1년 전에 예. 그 기반 시설 그 공정률이 95%였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돼요. 예. 네, 네. 그 정도 돼서 1년 전에 또는 네. 6개월 전에는 완전히 공정이 끝난 다음에 네. 혹시나도 있을 수 있는 부실이나 네. AS 같은 걸로 나머지 체크해야죠. 시간 챙겨야 네,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년 전에 이렇게 37%니까 네. 공정률이 너무 안 돼. 3분의 1밖에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젠버리고 뭐고 근데- 다 미뤄달라고 한 거예요. 예, 의원님. 네. 그 사실 예산 따내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네. 우선 규제부가 이걸 제대로 그 예산 책정할 때도 굉장히 네. 엄격하게 하고 국회 통과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네. 이렇게 어렵게 따낸 예산을 아예 안 쓰거나 뭐 집행 절반도 못했다. 집행 못한 경우가 또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그 부실한 경우는 이제 보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0%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2020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다 이제 부실한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예. 아니 중앙정부는 이제 이거를 까맣게 모르고 있어.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네, 네. 중앙정부는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작년에 또 정권 교체가 또 이루어졌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 여가부 쪽도 그러니까 조직위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제 그 일단 그 네. 지역에 내려가서 진척 상황을 좀 제대로 보고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 아, 예. 그러면서 이제 가서 현장을 좀 점검을 했었어야죠. 음.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 잼버리를 열어서 이제 문제가 된 게 화장실, 뭐 샤워장, 예, 예. 그 위생 상태가 엉망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관영 지사가 이제 이거는 뭐 여가부 책임이다 이제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내려가서 좀 제대로 이거 점검을 해서 막판에 이제 뭐 대지 이런 거 다 부실하게 됐더라도 그 시설 같은 거 조금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 샤워실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응급 대응은 했어야 네네 됐다. 그렇게 예. 해서 좀 행사는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좀 행사 미비하다. 중반부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진두 지휘하고 그렇죠. 총리께서도 한도수 가시고 총리가 현장에 네. 내려가서 어쨌든 네. 정상화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한 달 전에만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도 네. 지금과 같은 파행은 막을 수도 있었다. 네. 예, 그런 점에서는 중앙정부의 우리 이제, 정부의 네. 여가부의 네. 네. 책임도 가볍지 이제 않다. 조직위의 이제 문제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라는 게 또 이렇게 그 꼭 여가부 이렇게 하나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여가부, 행안부, 그다음에 문체부 네, 이렇게 네. 이제 세 부서에 이제 장관들이 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카우트 연맹 네.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원님 예, 김윤덕이? 네 김윤덕 의원님 예. 이렇게 들어가서 다섯이서 그런데 이게 공동 집행위원 그게 공동집행위원이니까 네, 네, 통상적으로는 공동 조직위원 예, 조직위원회 네. 가면 통상적으로는요. 네. 그런 구조에서는 집행위원장이 사실은 모든 책임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이 집행위원장은 이제 전북도의 네, 김관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위원장이십니다. 조직위의 집행위원장이면 일종의 네. 사무총장이고 네. 그 위에 비상근 공동위원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셈이죠. 예, 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공동위 조직위원장들한테 책임 떠넘기고 이제 서로 이제 지는 이제 저 시키는 대로만 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숫자로 다 이제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한 공무원의 수가 120여 명이라고 이제 얼핏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가부에서 내려간 공무원은 단 4명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현지의 그 전북도 공무원들이 이제 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김관영이는 뭐라 그러냐면 네. 다들 안 하려 그래서 전북도에 요청이 와서 파견했다. 네. 그래서 많아졌다 이러는데 아니 저 의원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이런 하든 간에. 기구에 네. 예, 이런 기구에서 네. 그 전라북도 부안의 새만금에서 열리는데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네. 부안군의 공무원들이 다른 중앙부처에서 공무원들 내려오세요 하고 자리 비켜줍니까? 나 참네 네. 무슨 자 그건 그렇고 네.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네.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미집행 네. 이거가 다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요? 뭐냐면 네. 예. 이거를 자기들이 요청해서 주는 네. 대로 그때그때 썼으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안 쓰고 있다가 임박해서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비상한 상황, 네. 긴급한 상황에 해당이 돼서 네. 수의계약으로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 일부러 그렇게 굉장히 늦춘 것 같다. 고도의 아이고 참 국민 전부 세금을 수의계약 갖다가. 하잖아요. 네. 나중에 아유 지금 막판에. 그 수의계약 수치가 예. 좀 대단합니다. 제가 예. 이렇게 가져왔는데 지금 예. 수치가 하도 많아. 거의 한 70% 가까이 수의계약. 아니 수의계약이 69.1%예요. 그러니까 70%. 그런데 그냥, 예. 그게 이제 단순히 저희가 예. 처음에는 수의계약에만 주목을 했어요. 예. 근데 수의계약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그 중에 한 업체를 이제 그 유심히 본 업체가 있어요. 아, 예. 그런데 이제 그 전북의 모 업체예요. 예. 그런데 8건을 계약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 이 업체가 2022 얼마나 영세한 업체냐면 자본금 1억 원에 네. 2021년에 직원이 단 3명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 3명 이런 업체가 8건을 수주를 해갖고 23억 몇 천만 원을 수주를 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따져봤더니 8건 중에 그러니까 7건이 수의 계약이에요. 어허. 그러면 나머지 한 건은 자유경쟁 입찰이냐? 그것도 음. 아니에요. 음. 나머지 한 건도 제한 경쟁이랍니다. 예. 예. 근데 지역 이제 업체들만 참여하는. 그러니까 뭐 제한일 때 여러 가지를 제한 조건을 걸을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아직 그거 세부적인 자료를 받지 않아서 모르는데 아마도 지역 제한을 걸지 어허. 않았느냐.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업체가 알아보니까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업체인데 예. 이게 이제 신문 기사로도 나왔습니다만 이 업체 대표가 전라북도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회의 직능위원장이다라는 게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의 단편적인 사례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조달청으로부터 그 시트를 다 받았어요. 이 네. 잼버리에 관련된 계약 현황 이걸 네. 이제 받았는데 네. 전체 계약이 272건이에요. 그런데 수의 계약이 그 중에 188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69.1%. 그러니까 70% 가깝잖아요. 예. 근데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제한 경쟁 있죠. 예. 그 모 업체가 네, 8건 네. 중에 7건은 수의 계약하고 한 건 제한 경쟁했다 그랬잖아요. 아마 지역으로 추정되는 제한 경쟁이 또 20%가 넘어요. 그러면 거의 다 그냥 그러니까 55건으로 해먹었네. 20.2%. 예. 그러면 이 수의 계약하고 제한 경쟁 말고 또 지명 경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다 합치니까 전체 272건 중에 이게 지금 일반 경쟁 입찰을 한 거는 28건밖에 없대요. 10%, 10.3%만 제대로 된 경쟁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이게 이제 89.7%가 알겠습니다. 예. 자유 경쟁 입찰이 아니다. 네. 아이, 참 일반 알겠습니다. 경쟁 입찰이 아니다라는 예.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정경희 의원이 쭉 분석해 주셨는데 새만금의 그 갯벌을 내워서. 그 선정한 것부터 시작해서 네. 구체적으로 1170억 예산 집행의 마지막 그 제한 입찰과 수의 계약에 이르기까지 네. 하여튼 총체적으로 문제가 아닌 곳이 없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저 의원님 말씀대로 감사원 감사에 이제 바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국회는 상임위에서 우선 이 문제를 좀 따져보자. 네. 그래서 이제, 네. 행안이거나 여가위거나 뭐 하여튼 네. 상임위에서 따져볼 거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이제 예. 행안위에서 어저께 행안위를 열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그 출석인 문제, 참고인을 출석시키는 문제 가지고 이제 전북도지사를 출석하라고 예. 우리 당에서 요구를 했는데 네.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파행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여가위는 25일에 예. 열기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참고인 명단을 뭐 아주 길게 만들었어요. 예. 이낙연 총리부터 전 총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 송하진 지사, 전북도지사, 현 지사 김관영, 해서 뭐 한 거의 20명 가까운 네. 명단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오늘 정도에 이제 그 민주당하고 이제 예. 협상을 할 텐데 간사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다 열리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행안위, 여가위 다 이렇게 열리잖아요. 네. 또 문체위도 열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감사원 감사나 이런 과정에서 정말 이거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실체를 밝혀야 된다 그러면은 네. 검찰 수사가 들어가겠죠. 네, 경찰과. 그렇겠죠. 자, 그런데 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자고 지금 들고 나왔거든요. 감사원 네. 감사하지 마라. 네. 국회 상임위 활동도 하지 마라. 네. 검찰 수사도 하지 마라. 그냥 국정조사. 이거 왜 이러는 국정조사하겠다. 거예요? 국정조사. 이게 이제 정치 공세죠. 이게 국정조사 하겠다는 게 뭐 이거 한 건입니까? 예. 지금 뭐 저희는 어저께 깜짝 놀란 게 네. 뭐 일특검. 일특검 사국조. 사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끼리 아니 4개 중에 뭐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는데 서로 몰라가지고 아니 4개나 돼? 우리가 아무리 골라봐도 3개 정도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는 뭐지? 뭐 서로 막 이럴 만큼 예. 4개나 된답니다. 그래서 예. 이게 그 민주당 측에서도 이게 다 되리라고 알고 하는 건 아닐 거라는 그런 그 예. 생각이 근데 드는데요. 왜 국조에 그렇게 집착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걸 가져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 공세를 펴겠다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예. 대통령과 이제 여당에 대해서 네. 정치 공세를 피면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제 뭐 주로 시끄럽고 이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이제 이런 예.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건데 네. 저는 이게 국정조사를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 때도 우리가 그 국정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는데 그 이태원 그 국정조사 결과 뭐 새로운 사실이 단 하나라도 뭐 밝혀진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은 저 지금 석고대죄도 지금 모자랄 이 김관영이라는 자가 계속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망언을 내쏟고 있어요. 네.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네. 또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협박하지를 않나. 네. 이자가 이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네. 영국이 자기 스카우트단의 철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화장실 문제를 부각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걸 듣고 예.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예. 이제 그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 평론가신가 누가 뭐 그런 말씀하셨더라고. 손님을 불러놓고 이게 손님 준비가 안 된 거를 우리 탓으로 안 돌리고 손님 탓으로 돌린다. 저는 그 말이 가장 타당하다고 봐요. 예. 아니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고 그 오신 손님 우리가 잘 환대해서 보내는 게 우리 전통의 미덕인데 그 잼버리를 하겠다고 우리 11세부터 17세의 청년이 온 거거든요. 네, 네. 그 세계 각국에서 100여 개국에서 그 어린 청소년들이 왔는데 우리가 뭐 아주 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무리 없이 잼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다 뒷받침해서 보내는 것이 우리가 세계 잼버리를 유치한 네, 나라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그 대접인데요.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은 그 국민들께도 그렇고 그 와준 청년과 그 부모들 뭐 네. 이런 분들한테 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서 사과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그러질 않고서는 그 손님들 탓을 하니까 예. 저는 좀 제가 다 낯이 뜨겁더라고요. 손님 탓만 한 게 아니고 김관영 이자가 고성 때는 SNS가 뭐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SNS 때문에 막 이런 것이 막 과장돼서 막 부풀려져서 알려져 갖고 네. 이렇게 또 SNS 탓도 했어요. 그 SNS 덕을 가장 잘 보고 있는 건 민주당 아닙니까? 참네. 아이고. 글쎄, 참.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질문 하나 네. 더 하겠습니다. 이 잼버리 조직위원회 이제 잼버리는 끝났는데 조직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더군요. 그리고 조직위원회의 책임자가 사무총장이죠. 네. 이자는 활동비 포함해서 연봉을 1억 1억 6천 6천, 가까이 네. 받죠. 그럼 네. 내년 6월까지 그렇게 돈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그때까지 남아 있어야 되냐 그랬더니 무슨 백서 작업을 한다 그러는데 네. 자, 이게 백서가 필요하다면 네. 첫 단추부터 잘못 단추는 바람에 네. 시작된 잼버리의 실패 백서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부지 선정이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예, 그렇죠. 거 그것부터 백서를 써야 될 것 어. 같아요. 아니 저는 이게 내년 6월까지 간다고 그래요. 예, 내년 내년 6월까지 6월까지.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잼버리를 1년 뭐 연기를 한다고 그러더니 제대로 못했으면은 빨리 이게 이렇게 늦게까지 한다는 거를 예.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냐 하면요. 이 재건축 조합장 생각이 예. 나네요. 이 재건축 조합의 비리가 많아서 조합장들이 많이 구속되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성공적으로 재건축을 해서 조합이 이제 사실은 이제 해산이 돼야 없어져도 돼요. 되는, 예, 예. 근데 그 해산을 안 하고 예. 1년, 2년, 3년씩 가는 그런 조합들도 글쎄 많아요. 뭐 정산한다 그러면서. 네, 예.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서 예. 그 조합 사람들 조합장을 비롯한 사람 월급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생물같이 돼가지고 해산을 빨리 해서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 세금을 쓰면서 잼버리도 제대로 개최하지 못했으면서 이렇게 뭐 백서 쓴다는 핑계로 이렇게 오래 끌고 갈 거면 이제 이거는 우리 그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강제 해산이라도 시켜야 돼요. 네. 그 최창행인가요? 네, 그 그렇습니다. 잼버리 조직이 사무총장. 네. 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럼 뭐 잼버리 주장하던데요? 특별법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럼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야겠네요. 아이고 참. 예. 네. 우리 정경희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예, 정경희 의원. 네,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 대회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짚어주셨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번 그 잼버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을 이제 그 초치를 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그 K컬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대한민국의 위상 이런 걸 보여주는 훌륭한 잼버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초반에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가 그 부실 문제를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 뭐 정말 대한민국의 무슨 종교계 뭐 각 정부 부처 모두 나서고 교육기관 뭐 해서 지자체 다 나서셔서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나마 이제 위기라고 하면 위기인데 이거를 잘 극복을 해서 마무리돼서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여러 가지 파행이 있었던 점은 저는 이게 이제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백서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자초지종 우리가 처음부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지가 잼버리 부지로 선정됐는가 하는 거를 잘 살펴보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 다 살펴서 다시는 국가 행사에서 이런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가 촘촘히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정금미님이 새만금 일타 강사 파이팅 하셨네요.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